많은 대선을 치렀습니다. 이회창 대통령 후보 부대변을 연임해서 2번의 대선을 치렀고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선을 했습니다. 2년 안에 무슨 놈 도로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니 뭐니 거짓말 치지 말란 말이에요. 저도 노동계 출신입니다. 한때 노동계 대부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왜 서울 시민이 세금으로 노조 감독에 월급을 준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요 멱살도 잡을 줄 알고 발로 돌려차기 찌그치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절차법도 위반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소추 파결 견직이 없다는 말이에요. 역사의 질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비겁하게 눈 감고 저 억울하게 불법기획 사기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당당히 박근혜 대통령 불법기획 사기 탄핵이라고 말했다고 내 자식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양심세력이잖아요. 배우고 똑똑하면 뭐예요?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데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강해졌어요? 배운 사람들이 소위 머리에 먹물들었던 사람이 이 사회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불패하고 무능하고 헌법을 유린해도 침묵하고 입 닫고 이게 오늘의 시국 상황 아닙니까? 기자회견 들어가기 전에 또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유튜브 연합회 임원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위계의 자유대한민국 위계의 서울시를 어떻게 바로잡을까 하는 뜨거운 열정과 깨끗한 영혼으로 이 자리를 참석했습니다. 진행 방법은 출마의 변을 제가 발표를 하고 출마의 변을 끝난 이후에 자유발언 형식으로 무제한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경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많은 동지분들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많은 유튜브 대표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시청을 통해서 저에게 정일 후보자에 대한 검정 절차도 갖겠습니다. 과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가 과연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대한민국 위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 위기의 이 시국 상황에서 제가 한 10초 후에 제가 출마의 변을 제가 낭독을 하고 또 출마의 변 이후에 영상을 편집하기 쉽기 위해서 출마의 변을 제가 낭독하고 이후에 제 나름대로 자유발언 형식 그리고 후보자 검증 절차를 갖는 방식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임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유튜브 연합회 임원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귀엽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일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분노하고 계시는 서울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두 번째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의 주거 불안과 방역 실패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장님들 그리고 실직자분들과 미취업 청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정일은 사상 초유 자신의 여비스 성추행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의 보궐선거에 참여하여 서울 시민이 처한 이 시대의 아픔을 서울시 유권자 여러분들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비극적이고 치열한 전쟁은 이미 시민들의 고통스러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은 불평등, 불공정, 불의에 눈을 감는 무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서울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서울 시민들을 그리고 시민에게 서울시를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정의 이런 분열과 정의의 정치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바꾸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까지 봉사의 현장, 시위의 현장을 지키며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중한 철학은 땀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시정,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 서울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위기의 언덕에서 희망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생활고를 이유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가 있는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의 행정 전달 체계를 혁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개혁하겠습니다. 수도 서울의 개혁이 무너진 자유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촛불정변 이후 우리는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알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윗선과 거짓, 문행이 판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정의일은 가짜의 시대를 종식하고 진짜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 가지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법치 파괴와 윗선이 판치는 세상을 서울시에서부터 혁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걸어온 경험을 서울시를 바꾸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시정 철학과 의지, 판단 결정이 가장 큰 자격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모두가 서울시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진단도 없이 지키지도 못할 영양제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 정의일은 이미 서울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진단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 임기 2년 저는 삽을 들지 않겠습니다. 죽어가는 서울시를 임기 2년 동안 메스만 들 것입니다. 서울시를 살린 후 다음 시장에 서울시정을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파 진영 내에서 정의일은 너무 강경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강성 맞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은 투사 정의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기회주의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일과 같은 머리와 주먹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과 법치가 살아있을 때는 관료 정치와 머리만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상식과 법치가 살아있는 세상입니까? 국회의원 출신민은 뭐하고 강요 출신민은 뭐합니까? 유명대학 해외 유학파 판검사 유명대 교수 출신민은 뭐하냐 이 말입니다. 정의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들과 학자들,
그리고 언론인, 판검사들은 상식과 법치가 파괴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디서 뭘 했냐 이 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지, 왜 야당이 문재인의 폭정, 상식 파괴, 법치 파괴, 우한 폐련, 방역 정치에 뒷짐만 지고 있는지 서울 시민은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이 조정희 일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용기 없는 지식은 아무 설모가 없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오고 변방에서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큰 조직적 기반도 없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와 함께 그러한 정치를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는 뼈아픈 질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대목에서 반박을 합니다. 싸워보기나 했습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패배를 시인한 것은 곧 노예 근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지도를 내세우는 정치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예비 후보자가 인지도를 배경으로 또 나타나 내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는 새로운 인물을 찾기보다는 과거의 인물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이 서울을 고사시킨다는 것은 서울시를 병들게 한다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서울시 선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선거는 인지도 그리고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직과 인지도보다 무서운 것은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는 저와 같은 머리와 주먹을 겸비한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같이 주먹을 쓸 줄 아는, 주먹에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투사형 서울시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특히 지금은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는 TV 토론이 있고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비겁한 지식인이 필요한지 저와 같이 싸울 줄 알고 저와 같이 용기 있게 좌파들과 싸워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서울시를 바로 세울 투사가 필요한지 서울 시민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시민은 썩어가는 서울시를 고쳐줄 의사를 원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지도가 높은 거대 정당의 후보자와 맞짱 토론에서 한번 붙어보겠다는 겁니다. 강성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것이고 인지도는 저 정희 1의 시정 철학을 서울 시민이 확인하는 순간 지지의 함성이 서울 하늘을 강탈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정희 당신에게 서울 시민을 대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결정권자의 시정 철학이 서울시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혼자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드리겠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안으로 서울 시민의 예산을 절감해서 그 절감한 부분을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정희일은 시민들이 준 권력으로 서울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만들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조정희라는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꿔나가겠다는 방식입니다. 조정희는 서울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제1야당에 힘을 실어줘야지 왜 한 표라도 분열시키려고 하느냐고 지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정희일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우리 모두가 정치 노예로 살아가자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받아치고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을 유린한 역사의 오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하겠다는 모든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4.15 총선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후보자가 없습니다. 현재 야당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더 확실히 말씀드리면 야당이 없는 민주당 일당 독재 정당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민주당 이중대 뿐이라는 것입니다. 조정희일은 치열하게 경쟁해서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입니다. 더 나은 대안을 위해 경쟁할 것이고 실질적 변화를 위해 연대를 제안할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의 야당이 승리하는 길이며 또한 조정희일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유권자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스터트롯처럼 한번 우파들의 싸움판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대안들이 경쟁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한 폐렴으로 1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한 죽음입니다. 참으로 비통합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문재인 변호사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 우한 폐렴의 주범이라는 좌파 독재 문재인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은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내놓은 자식입니까? 문재인 변호사는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삼권 분립이 무너져 내린 유사전체주의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생태계가 박살났고 국민의 생계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은 세금 쓰는 것뿐입니다. 나라 곳간은 바닥이 났습니다. 서울시 곳간도 바닥이 났습니다. 서울 시민의 예산으로 중국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제설도 못하는 서울시장 대행이 800억 원을 투입해서 멀쩡한 광화문 광장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좌파 독재 문재인 변호사는 무능한 데다 참으로 뻔뻔한 자입니다. 문재인의 30년 절친이 출마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었습니다.
VIP 수건 사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금품 수수에 갑질까지 일삼다 특감반 감찰에 걸려서 해외로 도망친 사람도 같은 편이니 끼리끼리라고 귀막고 눈감아 줬습니다. 좌파 독재 문재인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정작 조국 사태로 분노하고 좌절한 국민에게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조국에 이어 추미애의 불법 행위는 눈을 뜨고 지켜보기 민망했습니다. 그러나 좌파 독재 문재인 변호사는 추미애를 두둔했습니다. 민주당은 흡사 정부의 법제처가 된 것처럼 청와대의 청부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야당은 반사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러한 퇴락은 한국 사회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좌파의 위선과 야당의 무능을 심판해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모르는 좌파 독재 문재인 변호사와 집권당 그리고 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 정의를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좌파 독재가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젊은 미래 세대를 빚더미로 몰아넣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정희일은 무능하고 부패하고 파렴치하고 뻔뻔한 문재인 좌파 독재자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23년간의 민선시장 5명 모두가 대선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 정의일은 40조 규모의 서울시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몇몇 단체를 위한 예산이 아닌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1,000원짜리 한 장도 헛되이 서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시 주변을 맴도는 예산 사냥꾼들은 더 이상 쓸 곳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저 정의일은 사회복지사 슈퍼바이저입니다.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정망을 총총하게 만들어 빈곤과 위험에 절망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기댈 곳을 제공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시민들과 함께 혁신신화, 성공신화를 써나가겠습니다. 아스팔트 집회에서의 소신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무효를 선거 과정에서 말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서울시장 선거운동에서 말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4.15 총선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말할 수 있도록 조정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의 사절을 지키고 국가 재건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일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일은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점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전교조 교사로부터의 좌편향 사상 주입교육으로부터 보호하고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부터 사라질 직업과 부각될 직업을 교육시키도록 서울시 교육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노년,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창업과 전직을 위한 교육의 장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행정 서비스를 첨단 IT 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민원 서류를 떼기 위해서 줄 서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십 장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오랜 관행을 혁파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안심 지킴, 서비스,
어린이 안전 돌봄 서비스, 여성 안전 서비스 등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부터 젊은 연인들이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주거와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연인 사이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집 문 닫는 시간을 걱정하며 상사의 퇴근 지시를 기다리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교통, 주거, 교육, 일자리, 휴식 등 저정의 이런 사회복지사 슈퍼바이저로서 노동운동가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서울 시민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공약을 나열하기에 앞서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생활 주변의 변화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 조정일의 불변의 시정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귀족, 강성노조, 상근자, 거별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교조 교사들이 좌편향 사상교육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4만여 명의 서울시 직원을 20% 줄이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직원을 20% 줄이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TBS 교통방송 예능 정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사령탑이 서울시장이 아니라 전문가를 서울시 방역사령관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이며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인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막아내겠습니다. 서울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공원을 각각 만들어서 두 번의 업적을 기리는 동상을 세우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사유지가 아닌 곳에서 설치된 위안부와 관련한 조형물을 모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노조에 지원하는 모든 예산을 폐지할 것입니다. 시민단체, 반면단체, 의용단체 지원하는 모든 예산을 중단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서울시 예산 1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절감한 예산을 출산장려와 취약계층 어렵이 지원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강성 귀족 노조를 때려잡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모시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청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해내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머리와 주먹을 겸비한 저 정일이 서울시를 향해 전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우겠습니다. 이 시대는 머리, 주먹이 필요한 시대임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오늘 간단하게 서울시장 출마 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유튜브 편집하시면 되고요. 이제 자유발언 원고 없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그리고 늘 걱정하시는, 나라를 걱정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의 국가, 위기의 수도를 구하는데 제가 모든 열정과 헌신으로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야 불문하고 지금까지 서울시장 하겠다고 나오시는 분 한 가지 내가 질문할게요. TV 토론 못하면 참 좋은데, 자, 하겠다. 영양제만 말해요. 영양제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오늘 출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임기 2년밖에 안 돼요. 보궐선거에 당선돼도 서울시청에 몸을 담고 있는 시간이 불과 2년밖에 없어요. 2년 안에 무슨 놈 도로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니 뭐니 거짓말 치지 말란 말이에요. 문재인이 거짓말도 지금 분한데 김대중 거짓말, 노무현 거짓말, 또 문재인이 거짓말로 지금 우리 속아봤는데 얼마나 더 속아야 되겠습니까? 서울시의 시정의 문제, 질병 왜 이렇게 됐는지 진단도 하지 않고 어떻게 처방전을 낼 수 있습니까? 자, 저는 간단해. 저도 서울시에 10여 년 동안 몸담아 있습니다. 몸담았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저도 노동계 출신입니다. 한때 노동계 대부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강성 노동운동가라고 소리 들었습니다. 투쟁의 현장에 항상 선봉해서 왔습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정말 기생충은 이 자유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도 노동계 출신이지만 이 사회를 좀먹는 이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냐? 바로 노조입니다. 강성 귀족 노조를 때려잡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도 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요, 가장 먼저 지하철 노조를 비롯해서 서울시 공기업 노조 상근 간부, 노조 간부 월급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서울 시민이 세금으로 노조 간부에게 월급을 주냐 이 말입니다. 돈 안 받고 월급 안 받고 노조 운동 해봐라 이겁니다. 왜 서울 시민 예산으로 노조 간부에게 월급을 주냐 이 말입니다. 다른 후보들 나와요. 노조 때려잡겠다 하면 제가 양보할게요. 양보하는 전제조건 딱 하나예요.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조 때려잡겠다고 나오는 사람 나타나면 제 출마 거둬드립니다. 노조 간부에게 왜 시민의 예산으로 월급 주냐 말입니다. 왜 서울시가 노조단체 예산 지원하냐 말입니다. 왜 시민단체, 관변단체, 어용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냐 이 말입니다. 이거부터 막겠다는 거예요. 서울시 직원이 42,000명 가까이 돼요. 넓게 잡으면 30% 줄여도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양보해서 20% 줄이겠다는 겁니다. 공무원 줄이고 서울시 공기업 직원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이 지하철 그리고 철도청 소관 시민 여러분, 우리는요 철도 그리고 지하철 전기 공급 방식이 달라요. 하나는 AC를 쓰고 하나는 DC를 써요. 그래서 사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 지하 구간 그리고 서울 지상 구간 남녕 가는 쪽에 한 30초 1분 정도 전원이 깜빡깜빡거려요. 그거 보고 사구간이라고 그래요. AC, DC 통일하면 전력 변환이 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AC를 하든 AC 여러분들 가정에 쓰는 전기 공급 방식, DC 여러분 건전지 전기 방식이에요. AC, DC만 철도청하고 서울하고 협의만 거쳐 단위로 하면요 객차 전기 공급 변환 장치도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예산 절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 직원들 근무 형태 변경만 해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절감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계속해서 서울시 예산을 넓혀가냐 이 말입니다. 올려가냐 말입니다. 줄여도 돼요. 서울시 예산 무려 40조 예산 규모 사회복지 예산이 무려 11조나 돼요.
사회복지 예산 전달 책임만 바꿔도 많은 예산이 절감이 돼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취약객션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정작 잘 사는 사람이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복지 예산의 수혜를 누리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줄이고 차상위 계층, 취약계층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 전달 체계입니다. 이러한 것부터 그리고 시정에 대한 올바른 문제의식 지금 당장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하철 소유의 수십만 평의 대지가 있습니다.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차량기지. 뜬금없이 강북도로 올림픽도로 위에다가 아파트 짓는다고 하지 말고 대지도 안 해요. 프랑스 세느강이 왜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저도 프랑스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세느강이 아름다운 것은 주변 환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세느강 폭은 서울의 한강보다 3분의 1 수준이에요. 한강 주변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그 위에다 아파트 짓겠다고요? 올 빠졌어요. 아파트 짓려면 땅이 수십만 평 있어요. 차량기지, 창동 차량기지, 수서 차량기지, 저 용답 차량기지, 저 지축 차량기지 등등 그 위에다 아파트 세우면요. 정말 수만 세대를 우리 미래 세대, 결혼하는 세대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2년의 임기 동안 삽질하지 않겠다고요. 중장비 움직이지 않겠다고요. 남은 2년 동안 병동 사회, 병동 서울시 매수돼서 바로 잡아놓고 다음 시장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삽질할 이유가 없잖아요. 2년 동안 삽질할 수도 없잖아요. 2년 동안 뭐해요? 2년 동안 할 수 있는 이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메스를 들고 치료하는 시장이 돼서 서울시를 안전하게 치료해서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려넣겠다는 게 제 시정 철학입니다. 시민 예산, 서울시 예산 줄이고 그 줄인 예산으로 취약계층 어로 서비스 지원하고 취약계층 지원하는 그러한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요한 철학. 강성 귀족노조 때려잡았어. 노조를 무력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교조 해산을 위한 대정부 투쟁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부터 공무원 줄이겠습니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확 줄이겠습니다. 확. 서울시 공기업 직원들, 철밥동이라는 공기업체 직원들 확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이 나라를 움직이는 자유대한민국 수도심장 서울에 거주하는 위대한 서울 시민이 자유대한민국의 무거운 번영과 그리고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 허리띠 졸라매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유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민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정의일 대표님은 정치에 어떤 관여하신 지가 언제부터 관여하셨나요? 정계에 관여하신? 예, 제가 지하철 노조를 끝으로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탄생 이후에 문민정부에 힘 실어주자는 그러한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정당생활 26년 했습니다. 많은 대선을 치렀습니다. 이회창 대통령 후보 부대변을 연임해서 2번의 대선을 치렀고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지방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저도 지방선거에 출마했고 정치 경영 다양합니다. 그 지방선거에 출마하셔가지고 어떤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뭐 시의원이라든지 뭐 구의원이라든지. 예, 강북경정자 후보자 경선에도 나왔고요. 네. 예, 한나라당 공천 받아서 서울시 의원에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올해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저 60년생 쥐띠 1960년 6월 5일 저 경상북도 경주 장로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튜브 연합회장 봉수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이번 선거 전에 상당한 민심 여러가지 정책 헛발질해서 상당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코로나19 방역으로 지금 이 기자회견 내지는 집회조차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표주기 정책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심이 여론이 뭐 자기들 여론조사입니다만은 뒤집어졌다. 국민의힘보다 지금 민주당이 서울, 부산 다 앞섰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14명의 후보 중에 우파라고 자처하는 후보 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부정선거를 외치는 후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정 후보님께서 당선되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마 출마하셨다고 그런 변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부정선거 이런 외칠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출마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게 좌파 독재 문재인이 폭정을 가로막지 못하는 가로막았고 저지해야 할 지금 좌파 독재 문재인 신원을 위반하고 차선을 위반하고 중앙선까지 넘어서는 이러한 폭주를 지금 야당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역할을 못하고 야당의 무기력 무능이 좌파 독재 문재인의 폭정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야당은 민주당 이중대로 보고요. 지금 여론은 그렇습니다. 여론은요 한순간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자고 나면 바뀌는 게 민심이고 여론입니다. 다만 지금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4차 지금 또 띄우기에 바쁜데 우리 국민들 이제 속지 않아요. 어쩔 수 없죠. 국가에서 준다는데 주는 건 받을 수밖에 없고 받고 현명한 심판이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뛰어난 DNA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외침 속에도 우리 역사에 보면은 수많은 침략에도 우리 영토를 지키고 보호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위기의 극복은 자유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양심 세력이 결국은 지켜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은 저와 같은 용기 있고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고 바른만 할 줄 알고 또 싸울 줄 알고 때로는 싸울 줄도 알고 때로는요 멱살도 잡을 줄 알고 발로 돌려차기 찍어치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국회의장 당상에 마이크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국회예요. 그러나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살인자로 했던 청와대 노현민 전 실장 국민을 살인자로 해도 그 앞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 보세요. 마이크 하나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 자유당 시절에 김두한 국회의원 오사당에 인변을 갖다 뿌렸어요. 그 정도는 못할 망정 마이크 하나는 던져야죠. 그리고 의사봉 하나는 뺐어야죠. 자, 5.18 관련 악법 입법 발의도 귀 막고 눈 감고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전단살포금지법, 중대재해기본법, 공수처법 하나같이 뭐 하나 해놓은 게 뭐 있습니까? 지금요 여의도 국회의원회가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전기, 난방, 냉난방 비용이라도 줄이잖아요. 할 일도 없어요. 어차피 좌파 독재 문재인 일당 독주 민주당 체제에서 바랄 것 없어요. 쪽수 밀리면 문 닫고 집에 가서 아이나 봐요.
막말로 지역 주민들 민심 헤아리고 민심 도덕거리고 위기계층 찾아서 산란포대로 지원하고 연탄 부정은 연탄 한 장 주는 게 낫지 하지도 못하는 거 조지도 못하고 막아내지도 못하는데 야당이 왜 했어요? 지금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국민들 거래도 제일 야당 국민의힘밖에 더 있냐? 내가 좀 상스러운 말 할게요.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아니라요. 국민의힘에 국민의 힘이 없어요.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의 힘이 없어요. 비겁자 정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말 한마디 못하는 국민의 힘의 해체가 자유대한민국의 정말 이 해악 기생충들 청산은 국민의힘부터 해산돼야 돼요. 좌파독재 문재인 비난하기 전에 과연 우리나라 야당이 있는지 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왜 저에게 저를 국민의 힘 중심으로 뭉쳐야지 왜 지금 이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 거론해서 또 선거에 악영향 끼치냐. 상스러운 말 할게요. 걔 역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역사의 진실을 말하지 못하면요 역사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진실을 말해야죠. 저도 국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국회 절차법을 무시했어요. 저도 법학을 전공했어요. 학부에서. 저도 한때 사법시험 봤어요. 모든 탄핵 소추안은 사안별로 안건별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뭉뚱거려가지고 처리했잖아요. 그건 절차법도 위반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소추 가결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위반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파면된 사실이 없다고요. 역사의 오점을 지우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양심 세력이에요. 왜 말 못해요? 지금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 사제가 위협받고 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돌아오시면 내곡동 사저 지켜야 되잖아요. 재산 압류 들어올 거잖아요. 서울시장 박근혜 대통령 사저가 부산에 있습니까? 울산에 있습니까? 포항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집 사저 지켜줘야 하잖아요. 경호 문제 서울시에서 책임져줘야 하잖아요. 이 위기의 국가 재건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국가 재건 박근혜. 국가 재건 박근혜. 동의하시면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경기 화이팅! 역사의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역사의 오점은 지워야 해요. 그게 역사의 교육이에요. 왜 비겁하게 눈 감고 저 억울하게 불법기획 사기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역사에서 이 시대에서 역사의 오점을 지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죽어도 내 자식들에게 당시 우리 아빠 엄마는 뭐했냐? 아빠는 뭐했냐? 당당히 박근혜 대통령 불법기획 사기 탄핵이라고 말했다고 내 자식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양심 세력이잖아요. 배운 거 똑똑하면 뭐예요?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데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망해졌어요? 배운 사람들이 소위 머리에 먹물들었던 사람이 이 사회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헌법을 유린해도 침몰하고 입 닫고 이게 오늘의 시대국 상황이 아닙니까? 또요. 한 가지 드리겠는데 예. 지금 성북구 수유역에서 소녀상 교통 규칙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설치된 조형마트에서 한동안 말씀 수고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변화가 좀 감지됩니까? 예. 그거는 오늘 이 시간 답변 안 할래요. 지금 소녀상은요. 정리만 해드릴게요. 소녀상은 조형물이 아닙니다. 예, 강북구청 앞에 놓여있는 소녀상은 조형물이 아닙니다. 조형물이라는 것은 조형물로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강북구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적치물이에요. 적치물. 조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히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항고 중이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예. 예, 정주만 TV 정주만입니다. 네. 그 이승만 광장에 있는 그 불법 조형물 있잖아요. 기억의 탑이라는 거. 네. 아주 흉물스럽고 보기가 아주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거를 철거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위안부와 관련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말릴 방법이 없어요. 자유대한민국 헌법 체제 하에서 사유지에 조형물이 있는 것은 뭐 막을 방법이 없고 다만 사유지 재산이 아닌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대지 위에 세워진 위안부와 관련된 조형물, 각종 조형물은 흉물이라고 넣기는 불특정 대다수 시민이 이건 흉물이다. 역사의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성복 나는 공산당 싫어. 이런 우리나라의 국시가 반공, 멸공이잖아요. 이러한 우리 역사 인식, 우리 방위, 안보 이 문제와 관련 조형물은 장려하겠지만 일본 위안부 역사를 왜곡하는 정오의 상기물은 제가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현황 조사해가지고 철거하도록 할 거예요. 예. 철거하도록 할 거예요. 또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정견 또 계획에 대한 어떤 소신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는데 앞으로 나올 서울시장 후보들 전체에 비교한다면 가장 우수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저희 우파들에게는 딱 맞는 그런 어떤 그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서울시장이 된다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 중에 직원들, 서울시 직원들 20%를 감축을 하고 서울시 예산 10% 이상을 또 전략을 하겠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견들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실현 가능한 것들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 예, 저는 실현 가능합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장. 네.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2년밖에 안 돼요. 시장. 저는 재선 노리지 않을 거고 대통령 선거 나갈 용의도 자격도 없지만 나갈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다만 이 위기의 서울, 자유대한민국 수도 심장인 이 서울을 병든 서울, 썩어가는 가지는 도려내야 되잖아요. 썩은 가지, 썩은 뿌리 도려내지 않고 거기다 영양제 갖다 붓고 뭐 한다고 되겠습니까? 2년 동안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내 서울시장 임기 동안 삽들지 않겠다. 중장비 움직이지 않겠다. 병든 서울시 고치는데 2년을 다 쏟아붓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당연히죠. 제가 서울시장요. 서울시 산하 공기업체 노조 간부 월급 중단하면 돼요. 월급 끊으면요 노조 다 죽어요. 내가 노동계 출신 아닙니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벙 들어가고 있어요. 명 들어가고 있어. 정교조 교사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어요. 노조 때려잡아요. 당장 때려잡아요. 노조 끊으면 월급 끊어봐요.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 시민단체, 관면단체, 어용단체 서울시 예산 지원하는데요. 이거 꺼내야 돼요. 이 단체가 서울시장에 사조직화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선을 위해서 또 대선을 넘보는 징검다리로 지렛대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잘못됐어요. 내가 욕심이 없는데 다음 재선 안 하겠다는데 대통령 선거 안 나가겠다는데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병든 부위 찾아내가지고 도려내고 건강한 서울시로 만들어서 다음 시장에게 넘겨주면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공무원 사실요 30% 줄여도 돼요. 그러나 20%는 당장 줄일 수 있어요. 당장 줄일 수 있고 지금 자 예를 들었어요. 제가
근무했던 지하철 공사 직원 분량이요. 모든 조직은 중간이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 삼각형이에요. 직원 분포도가요. 한번 빠지면 수시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지하철에서 공채한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서울시사나 공기업, 수많은 공기업 공채한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철밥통이요. 그리고 공기업체가 상속한다니까요. 상속. 이 체제 무너뜨리지 않으면 서울시, 이 병동거, 서울시 있다는 거 주잖아요. 병동거 제가 그랬죠. 우리 서울시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요. 서울시 산하, 지금 옛날 과거 동사무소인데 주민자치센터를 정말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대민봉사, 예를 들어 사회복사, 그리고 기술직 같은 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소방서 직원 같은 경우는 더 늘려야 되죠. 사실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안전을 위한 직종은 늘릴 수도 있지만 지금 보세요. 때가 어떤데요. 한번 보세요. 주민등록 동문 떼는데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인감정면서 떼는데 사람이 왜 필요해요? 경험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가보세요. 놀고 먹는 공무원 수두룩해요. 그리고 이놈의 정권이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그게 건강한 사회예요. 그런데 세금으로 한번 보세요. 주민자치센터마다 사람 고용해가지고 일시 고용해가지고요. 인원수 파악도 사실 힘들어요. 그 예산 나가는 예산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기적으로 제가 장애인이에요. 정기적으로 서울대병원에 가는데 요즘 병원 가봐도요. 처방전도 단말기로 다 뽑고 다 단말기면 계산도 다 단말기로 다 해요. 공무원 30% 줄여도 우리 서울시 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건강해요. 그리고 구조조정 딱 해가지고요. 수시 고용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매년 뽑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제 평가가 먹는 소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요. 개인 택시 알죠? 개인 택시. 우리 법인 택시, 개인 택시를 두 개 나눠 있잖아요. 개인 택시가 입법 취지에 따라서 다르게 양도 양수래요. 사고 팔아요. 자, 우리 택시 근로자들, 버스 근로자들 10년 무사고하면 나는 10년 후에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10년 후에 안전사고하면 개인 택시 받을 수 있다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사고 팔고 돈이 있어야 개인 택시 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바로 잡아나가야 돼. 이것도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벌어먹을 나이만큼 벌어먹고 이제 개인 택시 면허 팔지 말고 반납해서 또 새로운 무사고 운전자들을 개인 택시 면허 발급하도록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지하철 객차가 DC, AC 전기 공급 방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철도청 소관의 전기 방식은 AC예요. 지하철은 DC예요. DC, AC 여러분 옛날에 제가 했잖아요. 도란스라고 그랬잖아요. 일본말로 도란스. AC, DC 바꾸는 도란스예요. 도란스 기능을 각 차량 객차마다 다 만들어서 정말로 여러분들 놀래요. 엄청난 금액을 쓸데없는데 객차 만드는 데 투입한다니까요. 그거 하나만 AC를 하든 DC를 하든 하나는 통일하면 그거 하나 예산 절감할 수 있잖아요. 지하철 공사, 메트로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공기업 사람, SH 공사, 농수산물 공사 직원들 근무 형태 변경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고 공기업체 철밥 등요 구조조정하고 인원수 줄이면요 더 뽑아야 하고 더 인원이 증가할 때는 인원 증가해주고 엄청나게 구조조정 하면요 연간 우리가 서울시 예산이 40조 되잖아요. 40조. 4조는 절감할 수 있다고. 4조. 모 당의 어떤 허물하는 분은 자기가 시장이 되거나 또 대통령이 되면은
1인당 뭐 1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신혼가정에 1억 원씩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그 공약도 이렇게 내세우고, 또 거기에 또 동조하고 공감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시나요? 글쎄, 뭐 제가 이런 답변 드린다는 건 제 자신이 용납하지 않아요. 뭐 그런 분들, 뭐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생각의 차이,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뭐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 다만 저는 실현 불가능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 사회가 자꾸 거짓말이 통하는 사회 만들면 안 돼요. 거짓말이 통하고 공짜에 기대는 심리가 있으면요,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땀의 가치. 노력한 만큼 우리 사회 보장받는 그런 사회로 가야지, 놀고 먹는 사람,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 공평하게, 이 자체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발전을 가로막는 저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유튜버들이 여기 그 촬영만 지금 설치를 해놓고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네. 되겠는데요. 그 시장 후보에 시장에 출마하거나 또 여러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조직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자금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한번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참 이런 질문 안 나오기를 바랬어요. 저한테 가장 뼈아픈 질문이에요. 그러나 조직은요, 저는 정말 대선 4번의 대선을 치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도 지방선거 출마했고, 저도 출마했고, 이 선거는 언제나 조직이 따르고 자금이 따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성부수들을 던지는 것은 자금도 조직도 바람 앞에는 맥을 못 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진단을 했어요. 우리 서울시 예산 40조 10% 줄여서 4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출산 장려금으로 예산을 돌리고, 그리고 또 불치병, 그리고 정말 치료비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을 찾아서 치료 지원 사업으로 돌리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선거 자금, 기본은 있어야겠죠. 기본은. 기탁금, 그리고 선거 공보, 선거 벽보, 현수막은 준비해야 되죠. 당연히 그건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제가 최소한 아스팔트에서 후보가 되면 사무실 개소식 해서 정말 맞짱 한번 떠보려고 그래요.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싸움판을 우리 우파 어떤 누구도 좋아요. 이 시간 후에 오늘 제가 단독 기자회견 했는데, TV에서 관심 없으면 유튜브 연합에서 다자 후보자 토론해서 계속해서 한 단계 높여 나가줘요. 미스터 트롯처럼 한 단계 밟아 나가죠. 홍행몰이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바람이 되면, 바람은요, 조직, 자금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출마의 배경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남은 시간 내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좀 더 가지고요, 아스팔트를 대변해서 좀 더 열심히 좀 홍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세요. 좀 그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그 대표님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많이 또 노력을 해오셨는데, 현재 어느 당에 소속은 돼 있나요? 아닙니다. 전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새누리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석해서 그동안 쭉 또 한 번 더 있네. 대선 제가 서울시 조원진 후보 대선 때 서울시 선거를 관할 책임자에서
제가 대선을 치렀고 그 후에 또다시 대한애국당 창당해서 대한애국당 강북갑 지역위원장, 조직위원장 활동했고 이 지금 아스팔트 내 태극기 세력의 오합지졸 이 비겁함에 실망해서 모든 당직을 던지고 지금 조용히 무소속 신문에서 정일TV라는 채널을 개정해서 자, 이 사회 돌아가는 문제 그리고 불법의 현장을 찾아서 자, 시정토록 노력하고 또 주사파 좌파 독재 문재인과 한번 싸워서 이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제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투쟁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아까 이렇게 강성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도 이렇게 비춰야 된다라는 그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그 선거양동 대표가 한번 이렇게 곁에서 이렇게 보건데 인상이 어떤 그 느끼는 그 표정이 좀 너무 강직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상도 가지고 의식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상대방이 어떤 모욕을 주고 나할 때 그것을 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유연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봤을 때 우리 대표님은 유연성 면에서는 좀 어떻게 좀 떨어지시는 건 아닌지라고 질문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 많이 지적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즐거운 게 없어요. 웃을 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위축되고 제 스스로 인상이 굳어지고 또 이미지가 또 더더구나 강성에다가 또 행동도 강성이고 또 발언도 강성이다 보니까 자꾸 이미지가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나 봅니다. 뭐 사람 약점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내가 그것이 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네. 당신들이 여건 인정하고 이해를 하라라고 한다면은 어렵다는 얘기죠. 네,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본인이 느끼고 알고 계시다면은 예, 충분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개선을 네.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개선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저 약점도 저 스스로 알고 있어요. 제 신체적 약점 그리고 또 이게 잘 웃지 않는 스타일 그러나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리고 또 뭐 대인관계 원만하고요. 그러나 다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중요한 우리 연합회 우리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 맞아요. 그러나 이런 또 1인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상대가 있으면 웃음으로 받아쳐요. 제가 토론 잘합니다. 저는 제 개인 방송, 개인 기자회견보다 한 사람, 두 사람 상대에 있으면 저는 그거는 큰 장점이에요. 저는 날카롭게 이 글을 하나라도 날카롭게 보면 제 눈에 딱 들어요. 문제점을 딱 찾아내요. 아직 날카로운 내 눈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 또 이 토론 과정에 제가 그래서 토론에 자신 있다는 부분이 토론하면 상대를 치고 들어가는 묘한 기법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기회만 주어준다면 지금 자유보수 진영에만이라도 토론의 기회, 자질검증의 시간을 가지면 저에게 크나큰 날개가 될 텐데 라는 제 나름대로의 욕심을 부려보기도 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후에 지금 아스팔트 그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단체장들과의 어떤 그 연대나 도움을 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어떤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냥 홀로 어떤 그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내려놓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좀. 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본선에 나가겠다는 고집 피우지 않고요. 저를 대신해서 누구라도 싸워주면 저
개인적인 시정 철학을 또 그분들 위해서 힘을 쏟고 모든 아스팔트 세력, 정말 우리 자유보수우파 진영의 가장 큰 약점이고 단점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정말 내 생각과 다르면 배척하고 또 욕하고 이래요. 이러지 말자는 거죠. 정말 내 생각의 다양성,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용광로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녹여서 하나의 철로 이게 분리될 때까지 용광로 속에 다 넣고 어찌됐든 간에 자유보수 양심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이 위기의 한국을 구해내야 되고 이 위기의 수도 서울을 구해내야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생각 차이 이상의 차이는 저는 단호히 합류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오늘 이 시간을 이후에 우리 이제 유튜브 연합회 우리 임원진들이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죠. 개인이 움직이면 그 사익이 들어갈 수밖에,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후보 단일화는 개인에 맡길 수는 없어요. 주변 사람이 만들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선거를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단일화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그것을 하나로 엮어내지 못해서 후보 단일화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관계자분들이 다양한 이 채널을 이용해서 아스팔트 내라도 후보 단일화 만들어주는 그 자리를 좀 만들어주셔서 정말 이 거대한 정당, 거대한 야당과 한번 맞짱 뜰 수 있는 한번 좌판을 한번 만들어 봐달라. 홍행을 한번 만들어 봐달라.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못났지만 얼굴도 못냈지만 그동안 정치에 여러 번 이렇게 도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본연의 어떤 뜻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 요인이 뭔지,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제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쭉 겪어오면서 제가 좌파 진영에 몸담았으면 저는 지금 장관하고도 있을 거예요. 총리까지 넘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제가 걸어온 과정이 시위 현장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좌파 진영과 함께 어울려서 섞어서 놀아갔더라면 아마 지금 장관하고 있을 테고, 이 말해도 되나? 지금 아스팔트에서 전직 국회의원, 전직 도지사가 있잖아요. 같이 노동운동했고 같이 정치판에 자유보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의 정치에 발들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몇 선이 도지사가 되고 몇 선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나 저는 제 지역구가 자갈밭이, 정치공학적으로 말하면 자갈밭이라는 강북구에 몸담고 있어서 제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몸담고 지금까지 왔더라면 얼마든지 장관하고도 남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 고집, 내 철학, 내 가치를 지금까지 꿋꿋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빈약한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후회하지 않고요. 이 가치, 이 철학, 국가관, 역사관을 저는 바꿀 생각 없습니다. 제가 이 정치판에 몸담지, 만약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안 나왔을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회복지사 슈퍼바이저입니다. 사회복지사 지망생, 사회복지사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수라고 그럴까요? 선생이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해주고 오늘 네.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 정희일입니다. 정말 저는 지금 정말 보잘것없는 정일 TV 유튜브 채널을 개정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국민들, 시민들에게 전달하곤 했으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촛불 정변 이후에 뭔가 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정말 저들이 한번 해봐라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불법으로 현직 대통령을 헌법에 보장된 법조문을 짓밟아버리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과정에 촛불 정변들이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지난 4년은 제 인생 60인생 긴 시간 여정이나만큼 길고 길었어요. 안 되겠다. 정말 지금 머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정말 스펙 좋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너무 비겁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위기는 진실에 눈을 감아서 이렇게 됐다. 진실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분명히 학자들 뭐예요? 법학자들, 헌법학자들 뭐예요? 그리고 판검사들, 그리고 교수들 뭐예요? 명백히 국회의원, 국회 탄핵소추안, 지난 2016년, 12월 9일인가요? 네,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되는 날, 수많은 학자들 다 모였어요. 수많은 교수들, 수많은 판검사들 다 모였어요. 우리 헌법이 유린되는 우리 역사의 헌정사가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부분에서 지금 4년이 지나도록 그 누구 하나도 비겁하게 이거 바로잡겠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상규명 한번 해보자는 인간이 없어요. 이러니 저라도 나와야 하잖아요. 서울시장 되고 안 되고 두 번째 문제예요. 이 선거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불법 탄핵에 대한 진상규명 한번 해보자. 5.18 관련해서 이게 민주화인지 폭동인지 지네들 진상규명 한다잖아요.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말 탄핵당할 만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억울하게 마녀사냥으로 해서 정말 억울하게 탄핵당했는지 우리 이 시대에서 한번 바로 잡아보자. 진실규명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위기의 국가는 문재인 좌파 독재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주사파 택계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유보수 진영의 비겁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고 지금도 정상적인 정부가 돌아섰겠죠.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채웠더라면, 촛불 정변이 없었더라면,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 점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회 이렇게 위기의 국가가 아니란 거죠. 이 위기의 국가 누가 만들었냐요? 비겁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양심, 언론인들이 비겁하고 합리하고 거기에서 동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위기를 자초한 거잖아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서 저를 비롯해서 양심 진영, 양심 세력 뭔가 한번 해보자. 한번 뒤집어 보자. 이 썩어가는 부위 도려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영원한 발전을 지속될 수도 이 영토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국가, 이 지구촌이 부러워하는 이 국가를 한강의 기적을 만든 이 나라를 보다 우뚝 세울 수 있는 지도자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시고요. 부족한 점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또 부족한 분들이 서울 시민이 한번 채워주세요. 그러면 이 썩어가는 서울시정을 좀 도려내고 늘 2년 동안 삽질하지 않겠습니다. 중장비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썩은 부위 도려내고 치료하는 서울시장이 돼서 다음 시장에게 정말 튼튼한 정말 모든 질병 없는 건강한 서울시정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물러나겠다는 겁니다.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이 노동 시간까지 또 장시간 동안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자 여러분, 시청 여러분 정말 웃음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늘 도와주시고 저 이름 석자 정희일 제가 그랬죠. 장로 집안의 셋째 아들 정미소 알아요? 예, 정미소 집 아들입니다. 예, 정미소 집 아들. 예, 장로 집안의 셋째 아들 정미소 아들. 그냥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풍요한 가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고 사는
시대에 자녀로 태어나서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또 행정 경험도 있었고 공직사회도 해봤고 선거도 치러봤고 선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서울시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저를 믿고 또 한번 믿어주시면 머리, 주먹을 겸비한 복이 드문 인재예요. 복이 드문 인재. 알고 보면 정말 복이 드문 인재예요. 대통령 문재인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요. 문재인보다는 더 잘할 수 있어요. 문재인보다 못하면 되죠. 예, 나 문재인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아무나 나가도 문재인보다 잘할 수 있어요. 누가 나가도 문재인보다 잘할 수 있어요. 누가 나가도 당장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문제요? 바로 4.15 부정 선거하고 지금 여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그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고요? 이 위기 극복을 잘 극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존경하고 시민들 존경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저 정의 나가는 방향 지켜봐 주시고 이 아름다운 수도 서울을 한번 잘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유튜브 32번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에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구입하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의 영문 성함, 주소, 수량 등을 알려주세요. 입금 은행 계좌로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